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411쪽에서 413쪽에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알쏭달쏭 한 문제 모두 해결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쏙 이론 강의와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여러분의 궁금증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의사소통 장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의 첫 번째, 난청 장애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네 번째,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경우, 여섯 번째, 지남력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6가지 의사소통 장애의 대상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하여서 우리가 정서지원 서비스, 즉 말법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411쪽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냐? 일단 노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는 안 들리는 거겠죠? 난청. 그 다음에 시각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이죠? 퇴행성으로 무엇이? 청각 기능이 떨어져요. 잘 듣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안 들리다 보니까 목소리 크기가 크게 하거나 이런 높이 조절이 안 돼서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같이 크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대화합니다. 첫 번째, 눈을 보며 어디에서? 정면에서. 두 번째,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를 톡톡. 자, 요거는 시각과 요게 어깨를 톡톡인다 그러는데 시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 눈짓 이런 신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잘 보여야 되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기 때문에 몸짓, 얼굴 표정도 의미 전달을 돕습니다. 그리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확 말해버리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6번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7번 보청기 요거는 기억해야겠죠? 자, 입력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크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출력은 낮게. 자, 그러면 대상자가 큰 목소리로 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들어오니까 본인은 작은 목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안 들어오게 되면 더 큰 목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청기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다시 한번 보청기 들어오는 거는 크게 들어오고 송출은 낮게 한다. 자, 8번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나 전원 스위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9번 입이 잘 보여야 되니까 무슨 방? 밝은 방. 시선을 맞추고. 10번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충분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11번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잘 들리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체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시각장애입니다. 자, 의사소통 시각장애 보통 눈이나 귀나 이렇게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각장애 있으신 분,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이쪽 저쪽 하는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외워야겠죠?
자, 사물의 위치는 정확히 사물은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요. 자, 대상자 3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의 위치를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혹은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중심이 누가 되겠죠?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 중심. 이거 요양보호사 중심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대상자 중심. 대상자 중심으로 좌우를 설명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자, 대상자를 만났어요.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말을 먼저 합니다.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5번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말해요? 천천히. 6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렵죠. 안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촉각으로 그래서 만져보게 한다던가 말을 이렇게 하는 제스처로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이해시킵니다. 7번 보행자와 걸을 때 대상자가 보행할 때 자, 대상자와 함께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반보 앞 네, 뒤에서 가면 안 되고 너무 앞에서 가도 안 되고 반보 앞에서 어디를 잡고 팔을 끄는 듯하게 자세로 갑니다. 8번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대명사 등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유명사 유일하게 그거 하나뿐이 없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팔을 이끌어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촉각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대필 안 보이니까 편지를 못 쓰겠죠. 그래서 대신 대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어떻게 한다? 다시 읽어줍니다. 시각장애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상자 중심으로 위치를 말한다. 그리고 먼저 터치하지 말고 말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거는 촉각, 6번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걸을 때는 반보 앞에서 걷는다. 이렇게 몇몇 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의사소통. 어떤 장애? 언어장애. 자, 언어장애는 뇌상이나 뇌병변으로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예, 뇌졸중. 뇌졸중에서 어느 쪽 뇌? 네, 좌측뇌. 뇌졸중에서 좌측뇌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측뇌가 손상되면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잊어버린 경우 등등 일단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언어장애 대상자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기도 정면에서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조용한 곳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앉아서 하는 거에 좋겠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대상자 말이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끄떡끄떡 그렇게 듣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겠고요. 자, 5번 기억합니다. 5번 언어, 이응, 언어, 이응, 네, 아니요, 예, 이응. 그래서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이응, 예, 아니요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고 말을 못하고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yes, no 정도의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눈을 깜빡인다,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것도요. 의사표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잘 표현해왔을 때는 칭찬도 하고 또 긍정적 공감으로 비언어적으로 툭툭 칭찬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어장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몇 번이다? 5번. 다른 것들은 다른 장애에서도 다 쓰는 건데 5번만 특별히 예, 언어장애에만 있는 문항입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한다.
라번의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자, 언어장애와 또 다른 거죠. 언어장애는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알아듣는 거고, 판단력, 이해력은 아예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엉뚱하지 하면서 화를 내거나 반말을 하거나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합니다. 손짓, 몸짓 씁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장애 대상자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여기 4번이 다른 내용하고 다르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아이처럼 취급하며 반말, 이렇게 특별히 아이처럼 취급, 반말 이런 게 나오면 엉뚱하니까 판단력, 이해력으로 이해 장애가 와서 막 함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암기합니다. 자, 4번 의사소통 장애 어떤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자, 주의력이 결핍됐다 그러면 주의가 산만하겠죠? 운동량이 많아지겠죠? 또 충동적이겠죠? 학습 장애가 보이겠죠? 이런 것은 약간 정신적 증후군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하고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아이들에게서도 요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치매가 온다거나 이러면 또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의력 결핍 장애는 어린아이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2에서 4% 정도가 주의력 결핍 장애로 추정되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 이런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산만하다 그랬죠? 충동적이다 그랬죠? 자, 이거 1번도 대상자와 눈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요. 특별히 더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 그래서 단순한 활동, 단계적,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이분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 천천히 조용히. 그래서 주의력 결핍은 환경을 단계적으로 단순히 그리고 자극을 줄인다.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답이 됩니다. 마지막 진압력 장애입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시간, 장소,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이상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등으로 어떻게 할까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익혀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름과 존칭을 함께. 이름을 사용한다 이래도 틀리고 존칭만 사용한다 이래도 틀리고 이름, 존칭 두 개 다 쓴다. 그 다음 대상자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누군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등을 주변에 걸어놓고 자주 인식시키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4번 모든 물품에 뭘 붙일까요? 이름표, 그리고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에서도 사용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진압력 장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1번, 3번.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핵심 암기해야 될 사항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암기 숑숑.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 난청, 시각장애는 신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친압력장애는 뭐와 관련이 있다? 노인성 질환,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대상자들은 거의 이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진압력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많이 관련 있는 장애가 어떤 것인지 숙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의사소통한다. 자, 난청은 접촉을 먼저 시도해야 된다고 했지요. 이것도 천천히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천천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접촉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눈짓, 손짓 다 할 수 있고요. 요거의 포인트는 입모양을 크게 벌려서 입모양을 바라본다. 그러면 난청. 보청기를 끼면 좋다 그랬죠? 보청기 입력은 작게, 아니 크게, 그리고 출력은 작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입력은 크게 들어와야 되고 출력은 작아야 목소리가 작아지겠죠? 자, 시각장애자는 먼저 접촉하면 깜짝 놀랜다. 그래서 말부터 해야 합니다. 자, 대상자 중심으로 좌우에 무엇이 있다 알려주어야 되고요. 사물을 알려주려면 시계 방향으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촉각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치매파 대상자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장애, 좌측뇌가 손상된 뇌졸중 환자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 잘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그림 문자 또는 실물 등을 이용합니다. 자, 대답은 어떻게 한다? 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본인이 판단력, 이해력 장애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서 그림 문자 이용합니다. 또 손짓, 몸짓을 사용하여 판단력,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손짓, 몸짓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 취급하면 안 되고 반말하여서도 안 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 천천히 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산만하고 새로운 것을 보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면서 그림 문자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만할 뿐이지 인지가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만하니까 어떻게 한다?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목표는 단순하게 그리고 항상 익숙한 환경에서 해야 산만한 어떤 그런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을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단순하게. 자, 그 다음 진압력 장애는요. 천천히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림이나 문자를 이용해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진압력 장애는 다 외우셨죠? 시간, 장소, 사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한다? 현실을 알려주고 이름, 호칭 함께 쓰고 일관성 있어야 되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박스 안에 있는 상태는 꼭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암기 숑숑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천천히는 어디에 누구에게나 들어간다. 하지만 진압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 문자는 주의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이해는 하기 때문에 산만할 뿐이다. 이렇게 암기 숑숑 하시고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주의력 결핍입니다. 1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맞네요. 장소를 가꾸어 가면서 이야기한다. 새로운 것을 보면 충동적이라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 아니고 익숙한 장소에서 이야기합니다. 3번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빠르게 천천히 해야 합니다. 4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반말 안 됩니다. 5번 대상자의 특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장애가 있다 하고 알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각장애 안 보이는죠? 1번 천천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2번 신체 접촉하기 전에 뭐 하자? 말을 먼저 하자 그랬죠? 시각장애는 말을 먼저 합니다. 3번 대상자의 어디에서?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애 대상자와는 정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원칙을 정한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이쪽 저쪽 지시대명사는 위치를 알려준다. 자, 이쪽 저쪽 하면 보인다는 얘기인데 시각 대상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떤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자, 대상자와 눈을 맞추는 것은 여러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자, 간단, 단계, 단단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천천히 조용히 반복 그러면 우리가 암기한 내용으로 봤을 때 특징 단계적으로 한다. 요게 포인트에 걸리네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 걸린 장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은 자,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라. 또 이해 여부를 확인하라. 밝은 방. 자, 밝은 방에서 입모양. 뭐가 답일까요? 시선을 맞추며 밝은 방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라 그랬으니까 안 들린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난청이 답이 됩니다. 난청. 5번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손짓,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 서 자, 여기서 보면 시각장애는 안 되죠. 그 다음 주의력 결핍 장애도 아니죠. 자, 운동장애 아니죠. 진압력 장애라고 대답을 하려면 시간, 사람, 장소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남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몸짓, 손짓을 다 이용해서라도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어요.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6번 다음 중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맞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네, 맞는 문항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끝난 다음에 질문합니다. 3번 혼란을 방지를 위해 실물 그림판 등을 이용해야 하지요.
4번 다정스럽게 옆에 아니고 정면에 천천히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5번 구체적 용어 추상적 용어 아니고 무슨 용어? 구체적 용어를 써야겠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음 중 언어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또는 예, 아니요라고 답하게 질문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7번 다음 중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진압력 장애 대상자 1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중을 함께 사용한다. 맞죠? 2번 시간, 장소, 사람, 시장,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맞지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자, 진압력은 천천히가 없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천천히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는 것은 주의력에 해당됩니다.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맞죠? 그 다음 주의사항을 문서, 그림 이런 것들로 문서화 시켜서 설명합니다. 5번 대상자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진압력 장애 대상자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한다. 시간, 사람, 장소를 인식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서로 남긴다. 그림같이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었습니다. 8번 시각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각 대상자와는 어디서 항상 정면에서 그러니까 틀렸고요. 2번 입을 크게 벌려 이거는 뭐와 관련 있죠? 네, 난청 대상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 지시 대명사를 사용한다. 자, 이쪽 저쪽 지시 대명사는 보여야 되는데 시각장애니까 안됩니다. 4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자,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5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자, 오른쪽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원칙을 정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했죠. 9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손짓, 몸짓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그림, 문자, 그리고 천천히 하면서 손짓, 몸짓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일까요? 자, 힌트. 언어장애는 천천히 그림 문자. 예, 아니요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천천히 그림 문자. 아이 취급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몸짓, 손짓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가 되겠습니다. 10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입니다. 1번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 그렇겠죠. 난청 환자들은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번 조명이 어두운. 자, 조명이 어두우면 입을 볼 수가 없지요. 3번 등 뒤에서 하면 안 되고 정면에서. 4번 보행기 입력은 크게 들어와야 들리겠죠? 크게. 대신 출력은 작게 조절해야 잘 소리가 나갑니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제공.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게.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 맞는 것은 정답 1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미리 숙지한다. 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난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정면에서 천천히 입모양을 보면서 또 뭐가 있었을까요? 보청기. 입력은 크게, 출력은 작게. 그리고 먼저 접촉 혹은 눈짓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말을 한다. 접촉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했죠. 시각장애는 사물을 설명할 때 시계 방향으로 정확하게 콕콕 집어 알려주고, 원칙은 누구 중심? 대상자 중심으로 어떻게 좌와 우측을 알려줍니다. 원칙은 뭐다? 대상자 중심 좌우를 알려준다. 그리고 먼저 접촉하면 안 되고 깜짝 놀라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한다? 말을 먼저 합니다. 어디에서? 정면에서. 자, 언어장애는 좌측 뇌가 상해서 이해도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 실어증 상태도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림, 실물, 문자 등을 이용하거나 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답으로 어떻게? 천천히 알려줍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랬고, 반말하면 안 된다 그랬고, 어떻게 한다?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 등을 이야기하며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주의력 장애는 어떻다? 산만하다 그랬죠? 자, 이 산만하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에서 해야 얌전히 안 산만해지겠죠? 그리고 설명은 단계적으로 하고 목표는 단순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천천히 한다.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시장사,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항상 현실적으로 알려주어야 하고요. 어르신을 부를 때 호칭과 이름을 함께 불러야 합니다. 호칭과 이름을 함께 불러야 하고요. 때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림, 문자를 문서화해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적어주면 좋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한다. 지금 이렇게 한 핵심 포인트를 머릿속에 암기 못하셨다면 이해하시는 걸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난청 환자, 시각장애 환자, 언어장애 환자, 판단력, 이해력 장애 환자,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 진압력 장애 환자였습니다.